아빠, 엄마, 딸내미예요. 지난번에 두통 때문에 병원 가서 진찰도 받고 검사도 받았었는데 결국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답답하셨었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찾아봤는데 그게 사실은 시니어 우울증일 수도 있대요. 우울증이라니 상상도 못하셨죠? 23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고 전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이 60대 이상이래요. 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흔한 증상이니까 겁부터 먹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시니어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상과 예방법 등 꼭 아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시니어 우울증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 기분이 우울하고 슬프다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의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슬픈 감정보다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머리가 무겁고 자꾸 아프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하다. 어깨나 허리가 계속 결린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기 싫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깬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힘이 하나도 안 난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분명히 몸이 아픈 거예요.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기 쉬운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신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몸이 보내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시니어 우울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절대 엄마 아빠 탓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이에요.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허전하고 자존감도 떨어지실 수 있어요. 거기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나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하시면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죠.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40%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통계가 있어요. 또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신체적 요인에서 와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줄어들어요. 이게 우울증과 직접 연결되죠.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면 우울증 위험이 더 높아져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시니어 우울증과 치매의 관계예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아까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요. 이렇게 자꾸 잊으시니까 내가 치매 걸린 건 아닐까 하고 많이 걱정하시죠. 이걸 전문가들은 가짜 치매라고 불러요. 진짜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요. 우울증을 치료하면 기억력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신 후에 기억력이 다시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방치하면 복합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44%나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87%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우울증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울증에 대한 절대 하면 안 되는 오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 들면 다 우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건 맞지만 우울증은 병이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에요. 두 번째,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에요.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는 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정신과 약은 독하고 중독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약들은 안전하게 개발되어 있고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드시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부디 이런 편견은 내려놓으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요.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우울증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혹은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햇볕 쬐며 걷기예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에 건강한 자극을 주면서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단백질 챙겨 먹기예요.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꼭 드세요. 단백질은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누구와든 대화하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이웃이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사람과의 대화는 뇌에 건강한 자극을 주고 또한 사람과의 연결이 마음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작은 계획 및 목표 세우기예요. 오늘은 화분에 물 주기,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하나씩 해내시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신호들은 더 이상 혼자 견디시면 안 되는 상태예요. 잠을 아예 못 자거나 새벽에 깨서 다시 못 들 때, 살이 한 달에 몇 킬로씩 빠질 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때예요. 혹시 아시나요? 70대 어르신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7.8명, 80대 이상은 60.6명으로 젊은 세대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시니어 자살률은 시니어 우울증과 분명 관련이 있어요. 우울증은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니까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해요. 혹시 지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되신다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거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면 돼요.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고 싶을 때 가면 좋아요. 초지는 심리검사 비용 포함하여 1에서 3만원대고 재지는 몇천원에서 만원 내외면 충분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걱정만큼 비싸지 않아요. 약값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에 2만원 내외로 생각보다 저렴하답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요금은 시간당으로 나가고요. 보통 1시간 기준 5에서 15만원으로 비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상담센터 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무료 혹은 저렴한 상담센터를 찾아가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시, 군,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조금 큰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시니어 상담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상담 비용의 70에서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마음의 병은 참을수록 커져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을 가진 아픈 몸으로 혼자인 시간이 길어진 요즘 시대의 시니어 우울증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시니어 우울증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죠. 아빠, 엄마, 혹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딸로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 아프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